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여자이고, 제가 겪은 어마어마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는 미대에 나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미술학원 강사였어요. 꿈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늦은 나이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합격을 하기는 버거워 일찌감치 포기하고 강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보통의 집안에서 자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미대까지 묵묵히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얼른 취직을 해서 시집을 가는 거였어요. 다행히 미대로 제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해 미술학원에 취직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술학원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을 때였어요. 같이 일을 하는 동료 강사의 초대로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하는 패션쇼장을 같이 가자는데, 패션쇼가 끝나면 뒤풀이 형식으로 파티를 진행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강사가 워낙 인맥이 넓어 별의별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기업 자제랑도 몇몇 친분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튼 저는 얼떨결에 동료 강사의 초대로 같이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대학 때도 클럽 한번 가보지 않은 터라 그런 곳은 머리털 나고 처음 가봤거든요. 그러니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 어색하게 혼자서 샴페인만 홀짝홀짝 들이키고 있었어요. 같이 간 동료 강사는 죄다 아는 사람들 뿐인지 발에 걸리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하기 바빴고, 저 혼자만 냅두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바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불러 나 좀 챙겨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자리를 지키다가 집에나 가야겠다 생각으로 있었는데, 어떤 남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이런데 처음 오세요? 저도 처음 온 거라 좀 민망하네요. 라면서요. 저도 그런 남자에게 그렇잖아도 좀 이따 집에 가려고요. 라며 대답을 하니, 그러냐며 누군가 그 사람을 불러 이만 실례하겠다며 저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곧이어 동료 강사가 야단을 떨며 제게 다가오더니, 어머머, 진주 선생님, 아까 그 남자, 그 사람이 뭐래요? 둘이 무슨 얘기했어요? 라고 하길래 별 얘기 안 했다고, 그냥 이런 자리 민망하다고, 그래서 저도 집에 가려고 한다고,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다고 하니 제 팔을 찰싹찰싹 때리며, 어머머, 선생님, 저 사람 땡땡 기업 차남이에요. 대박. 저 사람 아무랑 말 안 섞기로 유명한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말을 걸었대? 설마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웬일이니? 라며 되려 본인이 더 신이 나서 야단이더라고요. 저도 설마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흘끗흘끗 봤는데, 그 사람 역시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동료 강사한테 설마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저쪽도 무료해서 말 건 거겠죠. 하며 넘겼습니다. 근데 그 파티장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연락처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이었는데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고 그 말이 딱 제 얘기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학원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고 분에 넘치는 공주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을 사주고 평생 해본 적도 없는 문화생활까지 시켜주곤 하는데,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사람이 제가 좋다고 하니 뭐가 그렇게 좋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제가 본인 이상형이었다네요. 솔직히 제 외모가 특출나게 예쁘거나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닌데 말이죠. 저 또한 저를 이뻐해주고 좋아해주어서 고맙긴 했지만, 이 남자와는 딱 연애,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꽤나 진지하게 절 대하더라고요. 왜냐면 연애를 한 지 딱 1년 만에 결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저는 감당이 안 돼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와서 설득을 하는데, 믿음직스러운 이 사람의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흔들리기 시작하셨죠. 저희 엄마는 선택은 진주 네가 하는 거지만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돈 걱정, 일 걱정은 없이 평생 고생 안 하고 살지 않겠니?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고, 저희 아빠도 내가 평생 우리 딸한테 못 해준 거 시집 가서 대접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꼭 부모님 뜻이 아닌 제 뜻대로 이 사람의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장장 10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의 며느리로 첫 발을 내디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뿌리 깊은 집안은 몇 년 동안 시댁에서 며느리 수업을 다 받고 나가야 된다며 신혼집을 해주지 않으셨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술학원 강사에도 그만둬야 했고 마음대로 나가지도 친정 식구들을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도 못하는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님이 계실 때는 천사의 얼굴로 제게 호의를 베푸셨고 이 둘이 출근을 함과 동시에 괴롭힘이 시작이 되었어요. 물론 시집살이라는 명목이었죠. 저희 시댁엔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세 분이 계셨는데 집안일의 절반은 저한테 시키셨어요. 시댁집은 실평수만 해도 200평은 좋게 되는 대저택이었는데 그 큰 집의 집안일 절반은 제가 다 했으니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일을 한 셈이죠. 한 번은 제게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우리 집에서 딱 이 아줌마들하고 같은 위치니까 내가 널 대하는 것도 이 아줌마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거다. 라며 화장실 청소일이며 정원에 거름을 주는 일이며 허드렛 일은 죄다 시키셨어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개차반으로 대하니 본인들도 저를 개차반으로 대하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곤 하는데 제가 기댈 곳은 퇴근을 하고 오는 남편뿐이었죠. 남편도 우리 엄마가 그랬냐며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어요. 네가 뭔데 내 아들하고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니? 하며 오늘은 내가 아주 네 버르장머리를 싹 다 고쳐놓을 테니까 아주 두고 봐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또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시려고 저러시나 싶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시집살이가 아닌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를 총대동해 제가 가지고 있는 옷과 신발 그리고 가방을 싹 다 가지고 마당으로 내려가신 겁니다. 저는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그걸 보게 되었고 이미 제가 그걸 보고 맨발로 마당에 내려갔을 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에 제 옷과 가방 그리고 신발을 내던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 향해 눈을 위아래로 흘기시며 저거 봐. 이게 지금 어따 대고 큰 소리야. 내가 오늘 말했지. 네 그 버르장머리 싹 다 고쳐놓을 거라고. 네 그 아주 못된 행동이 다 예전에 네가 했던 이 더러운 옷에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죄다 태워버려야지. 그래야 네가 그딴 생각을 안 하지. 라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아주 보란 듯이 남은 옷을 불구덩이에 넣었는데 저는 그 순간부터 이혼을 할 생각에 증거부터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어놓고 일기장에 기록까지 해두었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진을 보여주고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 이미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약을 쳐놓았고 남편 또한 제게 자기야, 나도 엄마한테 오늘 얘기 다 들었는데 엄마가 자기가 입고 다니는 옷이 너무 허름하고 오래된 옷들 뿐이라 새로 다 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태우셨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 앞길 창창하라고 버리는 것보다 태우는 게 낫다며 그렇게 하셨다는데 엄마 속마음 좀 자기가 이해해 주라 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히스테리 부리는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가고 있었어요. 저 또한 1년이 넘게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니 점점 제 자신이 저도 모르게 이 집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이렇게 살다간 정신병이 올 것 같아 남편에게 친정이라도 갔다 와야겠다고 했어요. 1년 동안 친정에 간 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아니면 밖에 나가 친구라도 만나고 와야 될 것 같다고 하니 제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대번 제 옆으로 와서 속삭이는 말이 너 밖에 나가기만 해봐. 어떻게 되는지. 내 말을 거역하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둘 거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주 보란 듯이 짐을 싸고 남편에게 친정에 간다고 나 좀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한테는 주말에 친정에 다녀와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 갔죠. 그러니 시아버님도 흔쾌히 그래라. 결혼하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친정에 못 갔으니 네가 얼마나 가고 싶겠냐. 푹 쉬다 오거라. 라고 하셨지요. 저는 옳겠구나 싶어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캐리어를 끌며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현관 대문을 나오는 순간 자유를 맛본 사람이었고 공기부터가 달랐죠. 친정에 가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불편함과 동시에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점심이 지나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가서도 기죽지 말라며 조금만 더 고생하면 네 시어머니 텃세도 금방 가라앉을 거라고 엄마 밥 먹으면서 기운내라며 제가 좋아하는 곰탕이랑 겉절이 그리고 젓갈 등을 싸주셨어요. 저는 양손 가득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들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 같았죠. 집에 가니 시어머니는 안 계시는 듯 했고 아주머니들만 집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들에게 시어머니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도 대꾸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아줌마들마저 나를 개무시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나도 이런 전쟁터 같은 시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지독해져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암튼 저는 점심때를 놓쳐 엄마가 싸주신 반찬으로 밥을 해서 먹으려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그릇에 담아 한창 맛있게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얼마 안 돼 집에 돌아오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집에 오시자마자 제 신발을 봤는지 아우, 이게 뭔 냄새야? 웬 젓갈 냄새랑 액젓 냄새가 진동을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시어머님에게 어머님, 저 친정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라서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 부엌으로 가신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밥상을 보시곤 이런 그지 같은? 너, 이거 뭐야? 우리 집에 웬 젓갈이랑 겉절이랑 사골이 있어? 혹시 이거 다 니네 집에서 가지고 왔어? 라고 하시길래 엄마가 싸주셔서 가지고 왔다고 하니 갑자기 눈이 돌변하며 제가 먹고 있던 사골 그릇을 제 머리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겉절이랑 젓갈 반찬을 제 얼굴에 집어던지시더니 야, 너 어디서 이런 경박스럽고 그지 같은 음식을 우리 집에 가지고 들어와? 어? 여기가 무슨 니네 집처럼 급 떨어지는 곳인지 알아? 이게 진짜 시댁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네 엄마 음식 장사하는 거 온 동네방네 떠들고 있냐? 이런 그지 같은 음식 싸가지고 와서? 아니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우스웠지? 너 오늘 내가 진짜로 가만 안 둬. 하며 제 멱살까지 잡으시는데 저는 사정없이 시어머니에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려졌고 한바탕 시어머니의 난투극이 끝난 뒤 저는 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어질러진 주방의 바닥을 보며 예, 너 여기 빨리 치워. 새하얀 대리석 물들기 전에.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서민 음식, 아니, 이 거지 같은 음식 가지고 왔다간 이렇게 안 끝나. 이게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라며 씩씩대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저는 이것 또한 전부 다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음식을 저한테 쏟아부은 모습과 저를 핥힌 자국까지 이젠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아 제 손으로 해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의 분노도 그날 저녁에 터지고야 말았어요. 아니 한 저녁 5시쯤이었는데 온 집안에 사골 끓이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골은 저희 엄마가 싸주신 사골인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된 건가 싶어 1층 주방으로 내려갔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가 싸주신 사골이랑 겉절이랑 젓갈을 내놓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눈이 완전히 뒤집혀졌고 미친 듯이 주방 쪽으로 돌진해 시어머니에게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이거 울 엄마가 싸준 음식 아니에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이걸 왜 당신이 먹고 있어? 라며 의자를 들어 밥상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국그릇을 들어 바닥에 깨부수며 당신이 뭔데 울 엄마가 싸준 음식을 먹고 있냐고! 라며 미친 사람처럼 발광을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행동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아줌마들에게 저 좀 말리라고 제 진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당연히 제정신 아니죠. 당신이 나한테 했던 것들 똑같이 당해볼래요?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나 없나? 나도 이젠 가만히 안 있어. 라며 난리를 치니 시어머니는 너 당장 우라들하고 이혼해. 이런 미친 애가 어딜 우리 집안에 들어왔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본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무식하고 돈도 없는 그지 같은 집안에 쳤단 애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냐. 동영상으로 남겨놨죠. 이렇게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랑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시아버지랑 남편이 같이 퇴근을 해 집에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그 두 사람이 오자마자 질질 짜며
우리 집에 정신병자가 들어왔다며 이거 보라고 이 난리를 친 거 보라며 얘 당장 내쫓아야 돼라고 하는데 남편이 지 엄마가 하는 소리만 듣곤 저한테 다가와 멱살을 잡으며 네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냐며 밀치기까지 하는데 저는 그런 남편과 시부모한테 아줌마 내가 매번 당신한테 당하고만 있으니까 날 등신 핫바지로 봤지. 나 여태 당신이 나한테 했던 모든 폭언, 시집살이, 심지어 핥히고 꼬집은 것들까지 전부 다 기록해두고 사진으로 남겨놨어. 내가 이혼하면서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이 무식한 아줌마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되도 안 되는 시집살이로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닌데? 나 이거 전부 다 언론에 뿌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니네 기업 싹 다 망하게 할 거야. 사람 참 우습게 봤지? 라며 혈안이 된 얼굴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네 집 기업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업계 바닥에서는 꽤나 뜨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과 시아버님은 사색이 된 얼굴로 제발 조용히 끝내자며 저를 어르고 달래시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너 그거 함부로 증거라고 내밀다가 사실 아니면 나도 무고로 너 엮고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시모에게 아줌마 그렇게 당당하면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 사회에서 아주 생매장 시켜버리고 단두대 앞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보자고요. 라고 하니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으라며 예, 법적으로 이혼 절차 밟아서 위자료랑 재산 분할 해줄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아유, 언론이랑 기사들 붙으면 너도 시끄러워져.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로 안 끝날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끝낸다고 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왜 그래야 되냐며 웃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주 촌철살인 날렸습니다. 아줌마, 정신 차려요. 당신네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대기업 재벌이라도 되는 줄 알고 이런 짓 하는 것 같은데 당신네들만큼 잘 사는 사람들 세고 셌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런 갑질 안 한다고 합디다. 무식한 사람들이 졸지에 졸부돼서 이런 갑질하는 거지. 딱 아줌마 얘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남편 놈한테도 변호사 통해서 소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며 저희 엄마가 싸준 반찬들 싹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애미가 욕을 하든 말든 아주 뻔뻔스럽게 제가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왔어요. 남편 놈과 이혼 소송을 하는 근 1년 동안은 제겐 또 다른 고통이었어요. 소송을 하면서 그 지긋지긋한 시애미 얼굴도 같이 봐야 했거든요. 저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받아 제가 살 집과 차, 그리고 조그만한 미술학원 정도는 차릴 돈을 받게 되었고 2년간에 걸친 미친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혼 소식과 동시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라는 말만 연신 내뱉으셨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전 남편의 집안 소식과 기업 소식을 듣곤 하는데 전 남편은 이혼과 동시에 재혼을 하였고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8개월 연애 후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 기간이면 저랑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그 기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또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한 걸 보곤 전 남편 놈도 보통 또라이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들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며 이혼 후 1년 동안은 매일매일 이를 갈며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 집안을 증오하고 저주를 해왔어요. 근데 저의 이런 마음이 통한 걸까요? 아님 원래 저 집안 사람들이 그럴 운명이었던 걸까요? 작년에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전 남편의 아버지였던 사람이 대주주 지분을 빼앗기게 되면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현재는 회사 전체가 넘어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다 올 초에는 상장을 폐지하며 회사를 접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곤 얼마나 통쾌하던지. 남의 불행을 기뻐하면 안 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 집안이 몰락했다는 소리가 너무 기뻤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의 밑바닥이 몇 년 못 가 드러나게 된 것 같았죠. 현재 저는 동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미술학원 잘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과 같이 살며 그동안 부모님한테 못했던 효도를 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간혹 재벌가들이 갑질을 했다는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마다 제 안에 화 같은 감정이 한 번씩 욱하고 올라와 다시금 제가 겪은 일이 떠오르곤 하는데, 정신과 선생님 말로는 일종의 트라우마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씩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감정을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극복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 스스로도 조금씩 이 극복을 이겨내 가려고 합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극복의 한 방법이라고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